저술 동기는 어, 인공지능 이제 관심 가진 건 몇 년 됐는데 저도 당연히 뭐 처음에는 파이썬부터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와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당연히 재밌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너무 중요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파이썬을 공부합시다 이러면 이건 너무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인공지능은 너무 중요해서 개발자분들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 실무하는 분 이런 분들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당연히 문과 출신이고 그래서 문과 네. 출신이고 개발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파이썬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수학을 공부하고 하는 건 조금 너무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그 큰일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그러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 학교 부총장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으면 파이썬 코딩을 엄청 길게 해야 했던 그 과정들이 그냥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엑셀 쓰는 수준으로 그냥 클릭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을 한 줄도 안 해도 돼서 와 되게 좋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교육용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파이썬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아기들 블록 코딩 하듯이 그런 장난감 같은 프로그램, 교육용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파보면 파볼수록 그게 아니라 초심자부터 전문가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20년도 넘었고 나온 지 처음 나온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업데이트를 해오고 또 오픈 소스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고 누구나 기여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그 처음 만든 곳은 슬로베니아의 루블라냐 대학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개발자들이 이 업데이트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길래 너무 좋아서 이제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교가 AI 경영대학원이라는 걸 작년부터 선언해서 AI랑 경영학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는 10년차, 20년차 직장인분들 혹은 20년차, 30년차 기업인 임직원분들한테 인공지능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중요합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이렇게 쉽게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실습 수업을 넣었는데 그때부터 오렌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막 50대, 60대 혹은 70대 이런 분들도 같이 마우스 따라 클릭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되고 인공지능이 써지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재밌어 하시고 하는데 그런 수업이 제가 이제 이 사용법을 열심히 영어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하나씩 눌러보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그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책이 있느냐 그래서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면 책을 쓰면 어떻겠느냐 수업 때 한 걸로 이래서 처음에는 뭐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수업을 굉장히 여러 과정에서 했는데 다 모든 분들이 책을 쓰라고 하시고 학교에서도 책을 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쓰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창업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창업하고 나서도 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고 설명하고 이럴 기회가 좀 많았었어요. 강연, 뭐 발표 이런 걸 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보직을 임용이 돼서 학교에서도 그걸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이랑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뭐 발표, 강의, 설명할 일이 항상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익숙한 말로 설명을 하면 분야 사람들끼리는 잘 통하지만 이제 그 분야가 아닌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쪽 분야를 잘 모르는 분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예전에 다른 발표를 할 때도. 저도 또 인공지능 문해한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개념들이 좀 어렵고 그랬는데 이해가 됐는데 어려운 거는 이제 저 혼자 파서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때 똑같이 어렵게 설명하면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울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공부법, 교육법이구나. 그래서 컴퓨터 교육학이라고 표현하면 교육에 다들 관심이 있고 자녀도 키워보고 하셨을 테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만든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인 이제 공식 혹은 지식, 하는 법을 알려주고 답을 구하게 하던 게 아니라 답을 알려주고 하는 법을 깨우치게 한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설명입니다. 이 업계에서도. 앤드류 웅이라는 교수님이 뭐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설명은 이제 이쪽에 아주 유명한 거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좀 착안해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교육학이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한 거고, 문제와 답을 가르쳐주고 공부시키다가 귀찮아져서 문제만 주고 공부시키다가 귀찮아져서 그것도 안 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설명이고, 네. 근데 룰을 주고 답을 구한다, 뭐 답을 주고 룰을 깨우치게 한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설명입니다. 오렌지는 결국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건데 데이터 분석 어떤 방법, 패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컴퓨터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이런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는 이제 그 상상이거든요. 이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일례로 이제 오렌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장바구니 분석은 이제 많이 뭐 쇼핑몰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는지 쭉 이제 고객들이 샀던 상품 리스트들을 쭉 다 정리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분석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 우유 사는 사람은 무슨 잼 살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상품과 상품 간의 고객이 추가로 구매할 확률을 계산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편하게 부르고 더 정식 용어는 연관규칙 분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객들이 자주 같이 사는 상품 혹은 이 상품 사면 이 상품 같이 산다라는 이런 확률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으면 그럼 이걸 또 어디다 쓰느냐인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이마트에서 저렇게 분석하니까 우리 월마트에서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그 똑같은 거를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고객이 이거 사면 이것도 삽니다 라는 건 고객의 어떤 선택 혹은 고객의 행동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다른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IT조선이나 조선비즈처럼 미디어라면은 쇼핑몰에서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는 행동이 이런 IT조선 미디어에서는 뉴스를 클릭하는 행동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뉴스 기사 간의 클릭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장바구니 분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이 클릭한 기사들 1번 방문자는 IT조선에 와서 오늘 이 기사 읽고 나갔고 2번 고객은 이거 읽고 나갔고 3번 고객은 이거 읽고 나갔고 이렇게 고객별로 클릭을 쫙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아까 했던 장바구니 분석하고 똑같이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 기사를 클릭한 사람은 A라는 기사 클릭한 사람은 B라는 기사 클릭할 확률이 85%다. C라는 기사 클릭할 확률이 79%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의 회사를 좀 동적인 페이지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 오늘의 제일 클릭 많이 되는 기사 한 몇 개가 위에 보여요. 그리고 1번 클릭하면 1번 클릭한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높은 기사가 바로 계산돼서 기사 밑에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기사가 이제 새로 계산돼서 딱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방문자가 서로 다른 기사들을 보는데 계속 그게 자기가 읽을 확률이 높은 기사만 추천돼서 그 읽을 게 많은 뉴스 사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바구니 분석을 뉴스 사이트에 적용하면은 고객이 어떤 기사를 클릭할지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 그거를 교육 서비스에 적용하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릴지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맞을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데이터 분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하고 싶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은 네. 수단이지 어떤 아, 그 목표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인 것 같거든요. 내가 네. 이거 해야 할지 저거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네. 어떤 걸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를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통찰 혹은 편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해보면 객관적으로 좋은 선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분석이 더 잘 되니까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고 근데 인공지능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면 원래는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걸 공부해야 되는데 오렌지처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코딩을 못해도 네. 아주 준수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프로그램 사용법이 목표라기보다는 아, 네네. 선택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이해시키는 게 수업이나 이런 책의 취지였던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나 좋은 경영 의사결정 혹은 좋은 내 어떤 선택 예측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오렌지로도 거의 정말 전문가 수준의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만이 목표라면 오렌지로 거의 다 하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오렌지에서 한 가지 한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그게 있고 딥러닝이라고 그 인공신경망이 이따만큼 커져서 새롭게 구축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오렌지는 딥러닝은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 중에 제일 성능 좋은 게 딥러닝인데요. 제일 무겁고 제일 성능 좋은 게. 근데 제일 많은 계산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계산기가 좀 더 좋으면 좀 더 좋은 결과 나오니까 예. 오렌지가 아주 완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결과를 뽑아내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준수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파이썬을 좀 공부해서 딥러닝을 짤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게 구글에서 그냥 제공해 줍니다. 구글에 있는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만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오렌지로 대부분 데이터를 모으고 오렌지로 돌려보고 이거 돌리면 뭔가 더 나오겠는데 좀 더 깊이 파보고 싶다면은 그 데이터 구글 클라우드에다 올리면은 구글에 있는 세계 최고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더 정확하게 해줘요. 그거는 각자 자기가 짜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대부분 그냥 웬만한 분들이 코딩해서 한 것보다는 오렌지에서 나오는 결과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고수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글에 올리는 게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더 공부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파이썬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아니고 뭐 딥러닝으로 가면서 신기한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사람 얼굴 만들기, 뭐 목소리 만들기, 무슨 뭐 어떻게 합성하고 이런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네, 작곡하네 이런 거는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딥러닝에서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예 새로운 부분을 해보고 싶은 분은 코딩 필수. 그거는 그런 거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오렌지나 뭐 구글 오토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이용하면 아주 우수한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공지능이라는 게 컴퓨터를 공부시키는 방법, 즉 컴퓨터 교육학이다라는 그 파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는 그 파트를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를 공부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무슨 수정 구술, 뭐 크리스탈 볼이어서 미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수리수리 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건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똑똑해져야 되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똑똑해지게 만든 다음에 일을 맡길 것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하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